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기사 신상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지식 중에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에게 너무나 소중한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매매나 경매 등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즉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원래 소유주가 어떤 자기 소유권을 넘겼을 때 그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을 제3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임차 목적물을 임대차 계약의 내용대로 계속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즉 그냥 계약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거주하거나 계속 영업을 하거나 이러한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 후에 임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집주인이 바뀌었으면은 그 계약까지 끝나고 임차 보증금을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되느냐, 새로 바뀐 그 새로운 소유주에게 그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또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힘이 대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항력은 그 임차 목적물의 인도,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날 그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그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오늘 2019년 6월 14일인데요. 6월 14일 날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은 6월 15일 0시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항력의 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계약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임차 보증금을 변경된 새로운 소유주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또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의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게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모든 임차인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소액 보증금이 적은 어떤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신 분들이 소액 보증금으로 이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러한 분들이 이 보증금을 전부 다 이렇게 날리게 된다 그러면 너무나 이렇게 피해가 크니까 바로 이런 소액 임차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소액 보증금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소액 보증금의 어떤 임차인의 범위와 또 그거를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액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 해당이 되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700만 원. 그리고 감일옥정권역,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는 1억 원 이하의 보증금 보장되는 것은 3,400만 원. 그리고 광역시, 그러니까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이런 광역시, 여기서 군지역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의 강화군 이런 지역은 제외된 기타 광역시 지역과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는 보증금 6천만 원 이하가 보호가 되고 그 중에 2천만 원이 변제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1,700만 원, 또 이러한 금액 내에서 이제 최우선 변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최우선 변제액의 상한액이 있어요. 부속 토지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러한 최우선 변제액이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 하게 되면 그 계약서를 들고 가서 동사무소 직원분한테 확정일자를 좀 해달라고 하죠. 그럼 그분이 확정일자 원부에 여러 가지 내용을 적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줍니다. 바로 그 도장 찍어주는 날짜, 그게 확정일자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일이나 보증금, 차임, 그 계약자, 이러한 어떤 계약 체결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시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 등기까지 하는 건 좀 번거롭고 비용도 발생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동사무소에 도장을 찍어줌으로써 어떤 그런 공시의 효과를
그리고 공시를 해줘서 그런 어떤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운용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우선 변제권과 우선 변제권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우선 변제권의 성립 요건은 인도 그리고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가져야 되고요. 거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성립을 합니다. 이 우선 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 등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이것도 중요한 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 우선 변제권인데요. 그러니까 나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은 뭐 임차인의 권리는 그 선순위 권리자보다 좀 그 다음으로 순위가 밀리게 되는데, 그 임차인보다 후순위에 있는 권리자보다는 우선해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만약에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 주인이 바뀌었다. 집주인이 나가라. 할 말이 없어요. 나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대항력이 있으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행위 끝나고 보증금을 달라고 그러는데 새로 바뀐 주인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럼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대항력이 있으면 그 새로 바뀐 주인에게 그것을 반환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지면 소액 임차 보증금의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권이 없게 되는 거죠. 또 우선 변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지면은 자기보다 후순위에 있는, 원래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은 후순위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우선해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자기보다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어떤 그 순위가 더 뒤로 밀리게 되니까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어떤 이러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전입신고를 하시고 동사무소 가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어떤 소중한 어떤 재산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그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에게 너무나 소중한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정의신고를 하시고 꼭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